머린 말. 이 책에 수록된 서신은 버나드 쇼가 몰리 톰킨스에게 보낸 편지로서 쇼가 65살, 톰킨스가 25살이었던 1921년부터 1949년까지 28년이란 세월을 두고 쓴 것이다. 앞서서 매거진이 발행인이었고 미국 풍습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를 엮은 술집의 열흘 밤이라는 책을 저술한 티모디 셰이 아서의 정손녀인 몰리 톰킨스는 뉴요크시에서 태어난 후 메리아스라는 이름으로 조지아주에서 자라왔다. 1921년 조각가인 남편과 그리고 2살 된 아들과 함께 런던에 도착했을 때 몰리의 무대 경력이란 뉴요크시 브로드웨이의 한 구식 극장에 2주일간 출연한 것뿐이었고 그나마 마이웨어 레이디라는 연극의 경마장 씬에 나타나는 경마 팬들과 같이 지거필드 시의 흥행물에 이따금 나타나는 정도였다. 남편인 로렌스 톰킨스와는 그가 23살 되던 해 뉴요크시에서 열린 미술가 무도회에서 사귄 다음 조지아주의 집에까지 가서 결혼했다. 로렌스는 이때 쉐이비언 극장을 설계하느라고 여념이 없었고 이 극장이 서게 되면 정면을 로마네스크식으로 건축하고 정면 석벽에 쇼가 제창하는 창조적 진화설을 상징하는 조각을 할 계획이었다. 젊은 부부가 영국에 건너간 목적은 쇼를 찾아내는 데 있었다. 영국에는 사회주의 철학과 창조적 진화 이론을 고창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만이 세상을 구제하고 서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을 교화, 계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라든가 위험한 혁명가라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황야에서 소리 높이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버나드 쇼라고 이 젊은 부부는 단정하였다. 이러한 일반 사회의 등한한 태도를 시정하기 위해 그들은 쉐이비언 극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이 선지자의 복음을 헐하게 세상에 전도하기로 하되 로렌스는 그 극장의 건축을 맡고 몰리는 쉐이비언 여배우가 됨으로써 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도하자는 것이었다. 전화번호 책에도 올라있지 않았기 때문에 쇼를 찾아낼 길을 모르던 그들은 마침내 런던시의 오랜 책방인 해차드 서점 점원을 달래어 그의 거처를 알아냈다. 아델피 테러스에서 만나자 쇼는 몰리에게 충고하여 직업적 배우가 되려거든 고어가에 있는 왕립 무대 예술원에 즉시 편입할 것이며 남편인 로렌스에게는 스튜디오를 구해 일을 시작하라고 다일렀다. 이 부부는 쇼의 충고에 따랐다. 쇼가 그들을 위해 해준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쇼가 돌봐주면 돌봐줄수록 그의 조력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았다. 쇼는 그들을 아델피 테러스로 식사에 초대하여 재미있는 사람들과 인사시키고 영국 시골의 산책할 만한 곳을 보여주었고 또 그들을 개별적으로 런던 시내의 여러 가지 다른 광경을 구경시켜 주기도 했다. 로렌스에게는 회화 조각 전시회 그리고 자기가 속하는 클럽, 때로는 매일같이 왕립 자동차 클럽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수영도 시켜주었고
그 반면 몰리에게는 극장, 영화관 등에 데리고 가서 관람시키기도 했고 겔서워디 베리와 같은 동료 집에서 열린 다가회에도 함께 참석했다. 그 뒤 쇼는 그들을 데리고 영국의 각 지방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한 성당에서 다음 성당까지를 무게 승용차를 시속 60마일로 몰면서 유서 있는 장소나 아름다운 풍경을 손으로 가리키기도 했고 가곡 중의 몇 마디를 목청을 빼어 부르기도 했다. 쇼는 이들을 핑계삼아 당시에도 을에 찾아가던 회비연협회, 쇼 등이 설립한 사회주의 사상단체, 하계 학교의 지나치게 열성스러운 제자들을 피하면서도 이들 많은 서리에서 요크시아까지 또 에섹스에서 솜비세트로 영국의 여러 지방을 기쁜 낯으로 끌고 다녔다. 이태리에서는 마조레 호환의 섬에 묵고 있는 그들에게 놀러가서 매일같이 수영이며 운동도 했고 음악을 즐기기도 했으며 피크닉도 가고 고물 탐색, 등산 등으로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즐길 수도 있었다. 저녁 때는 보통 식사 대신 이태리 음식점의 든든한 요리를 맛보기도 했고 동네 영화관에 가서 비에 젖어 땀내를 풍기는 관중들 틈에 남몰래 끼어들어 찰리 채플린의 연기에 배꼽을 빼면서 거의 이른바 무척 재미있는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어색하게 말을 꾸며대는 일 없이 흥미있는 이야기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었고 그들과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나 흥미있는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로부터는 자기가 틀렸다든가 잘못 알았다든가 뒤떨어졌다 혹은 구식이라는 말을 듣고 또 기분을 상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자기가 스스로 창조해 일컫는 위대한 조지 버나드 쇼라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바랐던 것이다. 이리하여 이들 간의 서신 왕래는 시작되었다. 쇼는 그의 편지에서 몰리 톰킨스에게 대화와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의상, 화장 방법이며 극장 지배인은 어떻게 다뤄야 한다든가 글씨를 잘 쓰는 법이며 그림 그리는 법, 희곡 작법, 그리고 무엇보다 간단히 거절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충고에 충고를 거듭하다 보니 마침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구슬리는가, 애는 어떻게 키워야 하며 며느리와는 어떻게 지내야 하고 손자들의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편지에 쓰게 되었다. 쇼가 쓴 편지를 전부 입수할 수는 없다. 어느 것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일부는 사람들이 없애버렸고 또 한 뭉치는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쇼가 로렌스에게 보낸 50 내지 60통의 편지 중 한 통만이 남아있다. 나머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한 여행가에 맡겨졌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1000통에 가까우리라고 생각되는 몰리가 쇼에게 보낸 편지는 흔적조차 찾아볼 길이 없다. 영국 박물관에 맡겨져 있는 목록이 작성된 상자나 목록이 작성 안 된 상자에도 들어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서신 왕래가 있던 기간의 전후를 통해서 쇼의 빚으로 있었던
블랑슈 페치 양은 몰리에게서 오는 편지를 대부분 보았는데 페치 양은 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편지를 모두 없애버린 것으로 믿고 있다. 쇼가 살던 집의 관리인들이 온 집안을 이잡듯 찾아보았지만 화이트홀 가에 있는 옛집이나 허트포트시아의 별저에도 몰리의 편지는 자취도 없었다. 필경 전부 없어졌을 것이다. 몰리의 편지가 있었더라면 쇼의 편지에 나타나는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쇼의 편지와 연관시켜서 읽는다면 재미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몰리가 글 쓰는데 소질이 있었다고 쇼도 말한 일이 있기는 했지만 몰리의 편지가 발견됐다 해도 쇼의 서신 내용이 변경될 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쇼의 편지의 페이지마다 간단하게 주석을 붙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열렬한 쇼 숭배자에게는 장황한 것이 되겠고 또 쇼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서신을 있는 그대로 읽혀 이해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쇼의 일생은 별로 알려지지 않으면 즉 한 미국인 가족과의 친한 관계를 이야기하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의도하는 바는 학자들과 또 그에게 대해 관심을 가진 사회 인사들에게 또 하나의 다른 각도에서 본 이 극작가이며 철학가인 쇼의 본성을 보여주는 글을 모아서 읽을 수 있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편지는 단연간 이 극작가가 친필로 흘려쓰거나 또는 리본이 낡은 타이프라이터로 찍은 퇴색한 잿빛 혹은 엷은 푸른빛의 작은 사각형 봉투들이 끊임없이 날아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겉봉은 파리, 시시리, 바리릭스 혹은 달마티아로 해서 붙인 것이며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이 이국 정서를 풍기는 스탬프가 찍힌 엽서들과 함께 왔다. 이 편지들은 쇠 상자에 차곡차곡 간직되었는데 이 상자는 여행을 많이 하는 바람에 부서지기도 했고 때로는 잃을 뻔도 했다. 전쟁 중 이 상자는 슈루탄과 비밀 첩보 기관 오웨서에 쓰인 무전기와 함께 로마의 한 성당의 문예 부흥시대 건물 천정에 숨겨진 채 세월을 보냈는데 이것을 미국까지 가져올 수 있게끔 잘 보관한 것은 오로지 상자를 받았던 이태리인들의 정성의 덕분인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편지들은 화재, 도난 혹은 기타 불의의 사건으로 아주 영원히 없어질 뻔도 했다. 편지의 내용에는 고인이나 현재 생존해 있는 인사들의 명예를 손상시킬 아무것도 없으므로 필자는 이런 사신을 공개치 않으려는 가풍을 지향하여 이를 사진으로 복사했다.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편지를 쓴 사람에게 판권을 돌려주고 편지 자체는 수치인으로 하여금 소유케 하는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이를 출판하는 데 쇼 재단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편자는 작가협회를 통하여 이 허가를 얻었다. 쇼가 친필로 빠진 글을 삽입하고 추신을 보태 쓴 편지를 사진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읽은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진 석판술의 공정을 밟아 가급적 많이 여러 편지를 복사한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았다. 온 생애를 통해 특히 말년에 가서 편견이 심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노후한 알파벳과 거칠은 철자법에 맞추어 거의 서신을 옮겨 써서 활자화시키는데 소용되는 막대한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이러한 방법에는 쇼가 아직 살아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찬성 해설이라는 것을 편자는 믿어 심지 않는다. 여하튼 이 서신이 여기에 특별히 수록 발간케 된 데 대하여는 이 책을 출판한 크라커슨 포트시의 선견 지명과 굳은 신념의 사이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편지들이 비단 독자들을 매혹하고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이 편지의 수취인이었던 편자의 모친 몰리 톰키스에 대해서도 귀중한 책이 되리라는 것을 편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1960년 4월 워싱턴 DC에서 편자 피터 톰킨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